자, 원투펀치 투머치 풋볼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하는 TMF 두 번째 코너 시간입니다. 오늘은 약간 이제 시의성에서 벗어난 우리 영상이 적어도 뭐 한 두어 달 안에만 나가면 돼요. 네. 시의성에서 좀 벗어난 주제를 다루겠는데 그렇다고 뭐 시의성에서 많이 벗어났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최근에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플레이오프를 거쳐서 유로 2024에 마침내 합류한 세 팀까지 확정이 됐어요. 네. 이 팀들이 우크라이나, 폴란드, 조지아죠. 네, 이 세 팀들에게는 이제 정말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면서 오늘은 이명철 해설위원의 분석으로 들어보는 좀 먼 예측이긴 하지만 유로 2024의 조별리그 판세 분석, 뭐 조별리그의 약간 파워랭킹 같은. 그런데 임 의원님은 굉장히 그거를 더 세밀하게 들어가서 조별리그 3위 한 팀 가운데에서도 4팀까지는 16강 합류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것까지 해오셨다면 네, 저는 사실 그것까지 해오실 줄 몰랐는데 네, 3위 6개 조 3위들 중에 어떤 둘은 떨어지고 이제 4팀은 올라가야지. 16강에 네. 합류를 하게 된다. 그 4팀을 알게 되면 이 16강 대진표를 거의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이명철 해설위원은 과연 어떠한 유로 2024의 대진표를 그려왔는가를 여러분들과 더불어서 이제 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룹 A인데요. 독일, 스코틀랜드, 헝가리, 스위스. 요거 해외 평론가들이 이 조를 어떻게 보고 있나 말씀을 좀 드릴게요. 네. 일단 독일은 요즘 평가가 굉장히 올라갔습니다. 아, 그렇죠. 네. 그 가장 큰 이유는 비르츠 선수, 무시알라 선수 뭐 이런 선수들 때문인 것 같아요. 그리고 3월 A매치를 잘했죠. 엄청 잘 치렀죠. 네. 그것도 이제 강팀 라이벌 팀들과 해가지고 독일이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독일의 평가가 확 내려가 있었다가 이제는 자국에서 잘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는 어떤 평가를 받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스코틀랜드, 헝가리, 스위스인데 요 세 팀 중에서는 사람에 따라 약간 다른데 대체적으로 제가 보면 헝가리가 지금 평가가 좀 좋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헝가리가 이제 뭐 굴라시 골키퍼, 뭐 오르반 선수, 소보슬라이 슬라이, 선수 이제 예. 이런 선수들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조에서의 또 3위는 예를 들어 승점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이제 3위까지 예측을 하셨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러면 스코틀랜드에게는 영 기회가 없을 것인가? 앤디 로버슨이 있는 팀이죠. 오, 그렇죠. 네, 맥토미니 선수도 맥토미니도 있고 있고. 그런 팀인데 어쨌든 스코틀랜드는 그런 기회가 없을 것인가? A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이 조가 나올 때만 해도 독일이 워낙 들쭉날쭉한 폼을 보여주고 있어서 오스트리아에게도 지고 막 그랬죠. 네. 그래서 독일도 이거 약간 전력이 약해진 걸 봤을 때 내 팀의 죽음의 조가 아니냐는 예측도 그 당시엔 있었어요. 근데 나겔스만 감독이 결국 선수들을 지금 다시 동기부여를 시키고 크로스와 같은 선수들이 돌아옴으로써 이번에 프랑스전, 네덜란드전에 봤을 때 독일 대표팀이 새롭게 정예 멤버도 끓여지고 빌드업이나 비르츠 무시알라의 어떤 활용 그리고 최전방 공격수에 대한 문제점도 아스날에서 포미오는 하베르츠 네. 선발로 이번에 뛰진 않았지만 도르트문트의 필크루크 같은 자원도 네.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멤버가 꽤 괜찮아졌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레버쿠젠의 선전 덕분에 요나단 타 네네네. 리디거 슐로터백 조합이 최근 A매치 메이저 대회마다 썩 평가가 안 좋았어요. 네. 둘 다 약간 튀어나간 수비를 해서 호흡이 안 맞았는데 요나단 타가 그래도 리디거하고 호흡을 좀 맞추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독일이 이전에 받았던 평가보다는 그래도 이제 개최국의 어떤 버프도 있고 나겔스만 감독의 힘을 따라서 조별리그는 무난하게 1위로 통과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제 2위 픽은 그래도 예선 경기력으로 따졌을 때는 그리고 유로 2020대 죽음의 조에서 보여준 헝가리의 돌풍을 전 아직도 기억합니다. 네네네. 진짜 활동량이나 압박이 미친 듯이 나왔거든요. 네. 헝가리에게 이번에 2위를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네. 해외 칼럼니스트들의 그 다수의 판단과 유사하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러면은 요 조에서 네. 3위 가능성이 그래도 스코틀랜드, 스위스 중에서 어디가 좀 더 높을까를 여쭤보고 싶고 네. 그리고 요 조의 3위는 과연 16강 정하는데 살아남을 것인가 안 남을 것인가까지만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일단 제 3위 예측은요. 그래도 메이저 대회 고기 맛본 팀이 항상 토너먼트의 맛도 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스위스입니다. 네. 앤디 로버슨 선수의 팀을 선택하지 않으시네요. 하지만 헝가리엔 소보슬라이가 있고 스위스는 뭐 이제 아무래도 리버풀을 떠났지만 제가 좀 좋아했던 제르단 샤키리 선수도 있기 때문에 당장 제 생각에는 스코틀랜드는 메이저 대회에서 헝가리, 스위스보다는 내용상의 꾸준함이 좀 덜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네. 맥토미니 선수의 한방 같은 것들이 워낙에 좋긴 하지만 골 스탯과 한방을 떠나서 어쨌든 전술의 유연성이나 선수들의 골고루 어떤 조직력이나 폼을 봤을 때는 헝가리가 이 중에서는 좀 더 좋고 스위스는 그래도 레버쿠젠에서 지금 중원의 사령관 역할을 하고 있는 자카 선수를 필두로 전력의 안정감을 조금 더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조금 이른 질문입니다만 네.
스위스가 3위를 한다면 스위스는 3위로서 16강을 갈까요? 못 갈까요? 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3위가 16강을 가려면 네. 4위로 예상되는 스코틀랜드가 되게 못해야 될 전제가 조금 깔려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근데 제가 볼 때는 그 중에서도 스코틀랜드의 전력이 조금은 아쉬울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좀 하고요. 그리고 첫 경기가 개막전 자체가 독일과 스코틀랜드의 경기거든요. 그 일정도 스코틀랜드에게는 그다지 호의적이지 않네요. 개최국 독일이 좀 잘할 거라고 전제를 하고 예상을 해보면 네. 웬만하면 독일을 좀 늦게 만나는 팀, 가장 마지막에 만나는 팀이 제가 볼 때는 좀 유리하지 않을까 싶은데 공교롭게도 독일을 가장 마지막으로 만나는 팀이 스위스입니다. 네네네. 네, 그런 점 때문에 저는 헝가리가 경기력에서는 좀 더 꾸준함을 보이고 그리고 스위스와 스코틀랜드의 싸움이 됐다고 가정을 했을 때 독일에게 의외의 승점을 가져가거나 좀 그래도 좀 더 버티는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팀이 스위스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16강에 잘하면 스위스는 갈 수 있을 정도의 승점을 따는 3위가 될 수 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B조로 넘어가겠는데, B조는 일단 그 무게감이 엄청 무겁습니다. 일단 스페인과 이탈리아가 있는데 네, 여기에 뭐 월드컵의 화신이라고 할 수 있는 크로아티아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알바니아가 있는데 가장 궁금한 질문은 이겁니다. 알바니아가 과연 동네북이 될 것이냐거든요. 그런데 알바니아가 요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예선에서 조 1등으로 올라온 팀이에요. 네. 그러면 알바니아에 누구 있어? 근데 알바니아에 빅리거들이 꽤 있습니다. 특히 세리아 선수들이 네, 세리에가 네. 가장 많아요. 그러니까 히사이 선수라든가 아슬라니 선수라든가 마이라미 선수라든가 세리에아 선수들이 많고 뭐 잘 아시는 브로야 선수도 있고 네. 또 라리가 선수들도 좀 있어요. 뭐 우주니 선수 같은 선수들 이런 선수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알바니아가 제가 봤을 때는 은근히 멤버 괜찮거든요. 네. 그러니까 알바니아가 과연 3패할 것인가? 요거부터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여기서 알바니아가 어느 정도 버틸 것 같은가요? 한 번은 알바니아가 승점을 따지 않을까. 한 번 딴다. 네, 한 번은 따지 않을까. 현실적으로 너무 이제 만만치 않은 조에 걸려서 이기는 결과까지 만들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쉽지 않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1무 2패 정도? 네, 근데 그 1무를 당한 팀의 타격이 매우 크겠죠. 자, 1무를 알바니아에게 누가 당할 것인지. 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그럼 스페인,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네. 요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탈리아가 일단 유로에서는 디펜딩 챔피언이기도 하고 네. 꾸준한 성적을 그래도 유로 기준으로는 꽤 내오고 있는 팀이죠. 네, 그리고 이탈리아가 회복기에 저는 지금 대표팀 분위기를 보면 좀 접어들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팀으로서의 끈끈함이나 경기력도 좀 올라오고 있는 분위기라고 보는데 저는 스페인, 크로아티아, 이탈리아 중에는 일단 이탈리아와 스페인이 치고 올라갈 것이다. 1등은 누굽니까? 이탈리아를 꼽겠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스페인보다 조금 좋아 보입니까? 이탈리아의 유로의 분위기를 그냥 믿어보고 싶어요. 근데 이 예측에 대해서는 저는 그게 확신을 가지진 않습니다. 정말. 스페인이 유로 역대 3회 우승국이고요. 네. 이탈리아는 2회 아닙니까? 하지만 최근 메이저 대회에서의 성과, 유로에서의 성과를 보고 네, 싶습니다. 네, 역사보다는 최근의 성과를. 네이션스 리그에서는 스페인이 잘하지 않았나요? 네이션스 리그는 아직도 왜 하는지. 제가 자꾸 지금 의구심을 네. 제가 일부러 던지는 거예요. 하지만 저 그래도 이탈리아를 픽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크로아티아가 3등이라는 의미이신 것 같은데 네. 크로아티아는 올라갈 만한 3등입니까? 못 올라갈 만한 3등입니까? 아슬아슬한 3등입니다. 그래도 일단 제가 최종 예측을 할 때 올라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래요? 정말 턱걸이 같은 그 진출이 있잖아요. 3위 팀 6팀 중에 4등? 상위 4팀, 딱 그 4팀의 턱걸이 4등. 네,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왜냐? 네. 크로아티아가 특히 중계를 해마다 계속 꾸준히 해왔던 대표적인 국가 중에 한 팀인데 사실 멤버의 세대 교체가 저는 이미 좋은 타이밍을 좀 많이 놓쳤다고 생각을 해요. 여전히 이제 베테랑 선수들의 무게감이 굉장히 좀 중요한데 문제는 다른 메이저 대회 때보다도 그 베테랑들의 존재감이 이번 대회는 상당히 불투명합니다. 모드리치의 폼이 레알 마드리드의 경기만 보더라도 확실히 이전보다는 꽤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게 느껴지고 페리시치의 장기 부상 같은 여파도 지금의 당장 크로아티아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소식이거든요. 네. 그런 점들을 본다면 크로아티아는 사실 그전에도 이미 멤버 자체로는 너무 좀 노쇠화가 된 게 아니냐, 너무 베테랑에게 의존적인 게 아니냐는 이야기들을 했는데 그래도 정말 카타르 월드컵도 그렇고 최근에 네이션스 리그도 그렇고 말 그대로 쥐어 짜낼 수 있는 모든 걸 짜냈다고 생각이 들어요. 제 생각에 크로아티아는 다른 국가들보다는 전력의 확실성이 좀 불투명하다. 그러면은 예선에서 돌풍을 일으켰던 알바니아는 본선에서는 그렇게는 못할 것이다. 네. 라고 이명철 해설위원이 말씀하셨고요. 자, 그럼 C조 강력한 우승 후보의 하나로 꼽히는 잉글랜드가 있고요. 네. 여기에 덴마크, 세르비아, 슬로베니아. 네, 슬로베니아는 얀 오블락과 베냐민 셰슈코의 팀이죠. 덴마크는 뭐 여전히 크리스찬 에릭센 선수가 버티고 있고 네. 호일룬 선수가 또 호일룬도 있는 있고. 팀이 덴마크입니다. 네. 세르비아는 미트로비치, 블라호비치,
타디치 이런 선수들이 있어요. 타디치가 특히 예선 때 정말 잘했죠. 네, 타디치 선수 여전히 뭐 아주 핵심으로서 역할을 네. 잘해주고 있는데 잉글랜드가 물론 좀 강해 보이기는 해요. 이전은 또 다른 컬럼니스트들의 얘기들을 보더라도 뭐 잉글랜드 요즘 평가전에서 조금 약간 저조한 듯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강력한 우승 후보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어서 이조는 이제 잉글랜드가 가장 유력하다는 얘기를 뭐 당연히 들을 텐데 나머지 세 팀은 이거는 조금 이제 모른다가 많은데 네. 물론 이제 제가 본 칼럼니스트들의 대체적인 그래도 분위기는 그래도 덴마크가 조금 유리하지 않아? 라고 보는 사람들이 조금 더 숫자는 많은 것 같습니다. 네. 동의하시나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 안 합니까? 네. 저는 멤버와 멤버를 보면 세르비아가 더 좋은 느낌이 들어요. 예. 세르비아의 그 두샨 타디치 선수가 보여준 존재감. 그리고 네. 전체적인 멤버가 이 시조에 있어서 잉글랜드는 일단 좀 논외로 두었을 때 슬로베니아에게 눈길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슬로베니아가 순위를 높일 것 같아서 기대가 되는 게 아니고 최하위일 것 같기는 해요. 4위로 탈락할 것 같기는 한데 슬로베니아에 누가 있습니까? 얀 오블락이 있죠. 네. 근데 얀 오블락이 왠지 조별리그 3경기 중에 적어도 한 경기는 미친 캐리를 통해서 약간 전력이나 뭔가 팀의 어떤 그 승리를 만들어내는 한 방을 살려내는 그 힘이 좀 부족한 팀에게 고춧가루를 뿌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좀 하거든요. 한 방이 부족한 팀이 혹시 덴마크입니까 그럼?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러니까 네. 세르비아는 미트로비치, 블라우비치, 타디치 그쪽에서 네. 한 방이 방이 나올 수 있다. 있죠. 네. 근데 덴마크는 그 능력이 없다. 덴마크는 세르비아보다 상대적으로 그게 좀 부족한 것 같고 그리고 덴마크에 대한 약간 불신이 드는 이유는 카타르 월드컵에서 기대와 다르게 예상 밖의 그 부진이 너무 못했죠. 너무 심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의구심을 두고 좀 지켜볼 수밖에 없다. 라는 점을 봤을 때 오블락 골키퍼의 미친 활약이 나온다면 그 경기는 덴마크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아주 공교롭게도 첫 경기가 슬로베니아 대 덴마크입니다. 혹시 네. 그 덴마크가 월드컵에서 너무 못했으니까 요번에 절치부심에서 좀 다시 반등하지 그렇지는 않을까요? 그래서 3위는 예상하고 싶어요. 3위. 네, 3위 그리고 다른 조보다는 그래도 승점이나 골득실이 좀 앞서지 않을까. 자, 그러면은 이제 D조로 넘어가겠는데요. D조는 정말 각고의 노력 끝에 플레이오프의 어려운 관문을 통과한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폴란드가 있고요. 프랑스와 네덜란드와 랄프 랑닉의 오스트리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팬분들은 별로 좋아하실 법하지 않은 팀이 오스트리아일 그렇죠. 것 같은데. 랑닉과 맨유. 네. 여기서는 일단 요거 여쭤볼게요. 레반도프스키의 폴란드는 여기서도 실망입니까? 네, 실망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팀 스타일이 네. 전 이번에도 경기 스타일이 폴란드 특유의 그 끈적한 어떤 의미에서 본다면 사실 뭔가 인상이 부족한 끈적함이 부족하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사실. 네, 그리고 뭔가 다이나믹함도 부족하고 네. 폴란드 그 밋밋함이 저는 왠지 이번 조별리그에서도 이 네 팀 중에서는 폴란드가 가장 좀 도드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네. 그렇다면 이 조는 일단 잉글랜드와 더불어서 굉장히 강력한 우승 후보 프랑스. 네. 그냥 액면가로는 1등 아니냐라는 평가를 많이 받잖아요. 네. 파워 랭킹에서. 물론 요번에 독일에게 지는 바람에 조금 빛이 바래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프랑스가 있고 네덜란드는 반다이크 선수가 있고 그렇죠. 학포 선수가 있고 데파이 선수가 있고 네. 뭐 더리우트 있고. 사비 시몬스 선수도 이제는 시몬스가 정말 기대를 해봐야죠. 프랭키 더용도 있고요. 네, 그런데도 네덜란드는 여전히 조금 뭐 신뢰할 수 없지 않느냐라는 평론가들도 많아요. 네. 그래서 요 조를 일단 제가 읽은 칼럼들에서 말씀드리자면 프랑스 1등, 네덜란드 2등이고 오스트리아가 근데 꽤 할지도 모른다. 뭐 이런 평가가 있는데 그 프랑스 1등, 네덜란드 2등은 동의하시는 거죠? 동의합니다. 네. 그런데 오스트리아가 다크호스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예요? 네, 오스트리아의 스타일이 정말 강팀들도 좀 쩔쩔할 만한 그런 기동력 싸움을 좀 오스트리아가 걸어줄 수 있는 팀이라고 생각합니다. 라이프찌히 선수들도 많고 전체적으로 보면 오스트리아 팀은 분데스리가 팀 같아요. 네, 그렇기 때문인지 더 그 스타일이 마치 클럽팀처럼 잘 짜여진 압박과 간격 조절, 에너지가 지금 느껴지는 팀이라고 보거든요. 감독이 또 라이프 랑릭이잖아요. 네. 그런 점에서 대표팀이 랑릭의 그 맨유에서의 지도는 분명한 아쉬움이 있었지만 오스트리아 대표팀을 맡고서는 지금 평가가 꽤 괜찮습니다. 오스트리아의 전력은 다른 조의 3위 팀들과 비교해도 오스트리아가 조금 더 눈에 들어오는 부분이 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해외 칼럼니스트들이 오스트리아를 다크호스처럼 보는 거에 동의하시네요. 동의합니다. 그리고 같은 조에 폴란드가 있는 게 저는 좀 중요해 보이거든요. 네. 폴란드의 그 무기력함이 이번에도 이어질 것으로 일단 예상하는 입장에서 그러면 오스트리아와 폴란드의 경기에서 다른 조에서는 3위 유력 팀들이 이 정도의 점수 차를 내지 못할 수도 있는데 오스트리아는 그런 부분에서 폴란드를 잡는다고 가정했을 때 분위기를 탔을 때 조금 더 골득실을 벌릴 수 있는 환경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폴란드는 3패입니까? 지금 그런 뜻처럼 들리는데요. 일단 그렇게 예상합니다. 그러면 오스트리아가 혹시 3등에서 16강 올라가는 팀입니까? 올라가는 팀입니다. 16강으로. 그러면 이제 EF조는 볼 게 없네요.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게 하나 있죠.
크로아티아가 아슬아슬하다. 3위 팀 중에 상위 4개의 턱걸이로 들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크로아티아는 사실 확신을 못하겠어요. 크로아티아가 죽음의 조에 편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게 이탈리아, 스페인의 그 화력에 따라서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할 가능성도 좀 크다고 보거든요. 그 얘기는 오스트리아는 폴란드를 이기고 프랑스나 네덜란드를 상대로도 1점 정도 얻을 확률이 있는 반면 크로아티아는 알바니아를 설사 이기더라도 스페인과 이탈리아에게 모두 질 것처럼 생각하시는 거죠? 그렇죠. 지금? 그리고 그게 결국은 골득실에서의 불리함 때문에 3위 팀들 간 경쟁에서 크로아티아에게 어렵게 작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물론 그래도 일단 크로아티아라는 팀의 네임밸류고 있고 어쨌든 면면이 있기 때문에 저는 크로아티아를 예상을 하긴 하지만 되게 아슬아슬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오,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은 지금까지 말씀해 주신 조에서 3위 팀들이 갈 확률을 일단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러면은 2조 F조는 이거는 2등 밖으로 나가면 안 되는 조들이 돼버렸는데 맞습니다. 자, 그러면은 2조는 플레이오프를 통과한 우크라이나가 있는데 네. 우크라이나가 이런 무대에 나오면 또 상당한 애국심과 정신력이 발휘가 돼서 그렇죠. 일부 제가 읽었던 해외 칼럼 중에 우크라이나가 상당한 다크호스가 될 가능성을 점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여기 또 그 신무형이 있지 않습니까? 네, 무드릭형 맞죠? 맞습니다. 네, 뮤가 있죠, 뮤. 네, 뭐 진첸코 선수도 있고 뭐 우크라이나에도 좋은 선수들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가장 요즘 우크라이나에서 핫한 선수는 그 무드릭 선생님인 것 같아서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크라이나가 있고 예전에 좀 좋았던 팀인데 요즘 별로 보여준 게 없었던 루마니아가 이번 예선에서는 또 상당히 네. 잘해서 올라왔어요. 벨기에는 뭐 강팀이죠, 네. 당연히. 그리고 슬로바키아가 있는데 이 팀은 이제 로보트카 선수라든가 뭐 슈크리니아르 선수라든가 이런 선수들이 있는 팀이죠. 네. 이조도 벨기에는 어쨌든 좀 좋아 보이는데 세 팀은 굉장히 애매해 보이거든요. 요 세 팀 중에서 어디를 2등으로 꼽으시겠어요? 일단 벨기에는 당연하고 2등을 우크라이나로 꼽습니다. 아, 네. 그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우크라이나의 어떤 애국심 네. 그리고 신무형, 그러다. 네, 이거를 지금 믿으시는 것 같아요. 심지어 그 신무형이 네. A매치 때 골 기록이 괜찮아요. 아, 그건 맞아요. 네, 그런 행보들이 또 이런 또 침투 좋고 빠른 자원들이 이런 A매치 특히 국가의 어떤 자존심이 걸린 경기에서 더 포텐셜이 터지는 경우들이 좀 많다고 보거든요. 네. 무드릭은 좀 기대할 만한 이번 대회 선수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생각에 벨기에를 이번 대회 우승 후보로 저는 꼽기에는 아직 좀 불안함이 있는데 예선 때 벨기에는 항상 특히 루카쿠를 활용해서 다득점을 막 펼치는 되게 일가견이 있는 팀이거든요. 루카쿠 선수가 네. 예선을 통틀어서는 최고의 골잡이라고 해도 거의 과언이 아니에요. 오. 네, 그런 정도였는데 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은 이거죠. 루카쿠 예선에서는 거의 득점왕급. 네. 그런데 본선에서 그 월드컵 같은 것을 반복할까 안 할까? 네. 사람들은 모르는 거지만 네. 저는 근데 예선 때 경기력을 위주로 봤을 때 루카쿠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그 벨기에를 그 우승 후보 한 3, 4순위 이내로 꼽는 분들도 있어요. 3, 4순위까지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벨기에를. 네. 그 동의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벨기에는 네. 특히 조별리그에서는 그 다득점 경기를 통해서 네. 이게 3위 경쟁하는 팀에게는 특히 치명타거든요. 대량 실점을 허용했을 아. 때 3위에 됐더라도 골득실의 마이너스가 굉장히 높게 찍힐 가능성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이 조가 벨기에와 같은 조가 됐다고 했을 때 3위 팀의 경쟁력이 조금 어려울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러니까 루마니아가 3등이 됐건 슬로바키아가 3등이 됐건 이 조는 좀 곤란할 확률이 높다. 그게 골득실의 불리하고 그리고 거기에는 벨기에가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우크라이나의 경쟁에서는 우크라이나가 어렵게 올라가겠죠? 네. 쉬운 그거는 아니잖아요. 사실 맞물릴 수 있죠. 루마니아도 예선 때 경기력 좋았고 네. 슬로바키아도 선수들 무시 못할 면면이 있으니까. 네네네. 그래도 어쨌든 꼽는다면 우크라이나가 2등이다. 네. 네. 조직력과 그 절실함을 한번 믿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조까지 왔는데요. 마지막 조는 포르투갈이 아무래도 지금 뭐 호날두 선수의 연령이 좀 높아졌지만 나머지 멤버를 보면은 여전히 황금 세대라고 할 만하고 요저도 흥미롭긴 해요. 그러니까 요즘 튀르키예가 사실은 예전의 명성보다 한동안 좀 네. 뭔가 보여주지 못했잖아요. 근데 요번 튀르키예는 예를 들어 뭐 케난 일디르 선수, 아르다 ���러 선수, 네, 이런 젊은 선수들이 있는데 차라놀루 선수는 지금이 전성기인 것 같고 정말 잘하고 있죠. 튀르키예가 뭔가 조금 약간 도깨비스럽게 반등할
때가 되지 않았느냐라는 의견들이 좀 있어요. 네. 체코는 이제 소우책 선수가 또 있는 팀 아닙니까? 그 기동력들이 대체적으로 네. 다 좋죠. 네. 조지아는 두 명이 유명하죠. 크바라츠켈리아 선수와 마마르다시빌리 골키퍼. 맞습니다. 네, 네. 말레이시아의 아마, 골키퍼. 유럽 네. 축구 많이 보신 분들은 이 두 선수는 네. 당연히 아실 텐데 이 조는 일단 액면가로 보면 포르투갈이 1위가 유력한데 네. 세 팀도 여기도 조금 애매함이 있거든요. 여기도 물리고 네. 물리는 느낌이 좀 있죠.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죠? 저는 제 예상은 일단 체코가 2위였어요. UEFA 대회에서 이제 체코 팀들이 토너먼트에서 보여준 경기력들이 특히 이제 갈라타사라이를 꺾었던 이 슬라비아 프라하의 모습을 보면 그러니까 클럽에서의 네. 승부를 여기에 좀 대입을 그렇죠. 하시는 거네요. 물론 그 네. 클럽 팀은 외국인 선수들도 포함되어 있고 네. 조직력이나 여러 가지 변수들이 있지만 슬라비아 프라하의 선수들의 1대1 능력이 저는 조금 더 인상적인 부분이 많았고 그들 중에 대부분이 체코 대표팀의 일원이거든요. 네. 그리고 뭐 앞서 말씀해 주셨던 소우체카 같은 자원들 체코 대표팀의 경기를 봤을 때 보여준 그 기동력들 에너지 레벨이 좀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네. 그런데 트리키에 대해서 제가 높은 점수를 주지 않는 이유는 지난 유로 2020도 예선 때는 야 정말 트리키에 잘한다. 그 귀네슈 감독의 트리키였죠. 강팀들도 잡아내면서 네. 돌풍의 팀이다. 주목할만 하다라고 얘기했지만 왜인진 모르겠으나 본선에 갔을 때 정말 오합지졸의 경기력 끝에 조별리그 탈락을 했거든요. 맞아요. 예, 네, 예. 저는 이 트리키에도 메이저 대회에 대해서는 조금 염려스러운 면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네, 여전히 튀르키예를 믿지 못하는 이명철 해설위원. 네. 마지막 질문인데요. 조지아의 돌풍 가능성 없습니까? 조지아가 저는 네. 사실 튀르키예와 조지아의 3위는 어느 팀이 3위를 할지 예측이 좀 쉽지 않은 거는 있어요. 근데 그래도 예상을 해보자면 저는 튀르키예를 일단 예상을 했고 근데 이 팀도 똑같습니다. 아까 벨기에의 루카쿠가 다득점을 터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호날두 선수가 또 A매치 기록 유로에서의 본선 알나스르에서 보여준 최근 득점 행진을 봤을 때 조별리그 때는 왠지 골을 되게 많이 넣을 것 같거든요. 네. 그렇다면 3위 경쟁을 하는 팀에게도 포르투갈의 화력과 호날두의 화력이 골득실에 마이너스 요소를 가져다 줄 수 있다. 그런 점들 때문에 트리키예가 일단 저는 조지아보다는 조금 더 전력상의 위로 평가받을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근데 3위를 예상했습니다. 이번 24팀 중에 유일하게 유로 본선 데뷔하는 팀이 조지아잖아요. 네. 돌풍 가능성 정말 없을까요? 돌풍 가능성이 있기는 하죠. 저는 일단 3위는 예상하지 그래도 않습니다. 터키, 네, 그래도 그래도 튀르키예. 트리키예를. 예, 예, 네. 예. 그러나 포르투갈의 득점력으로 인해서 튀르키예는 3위를 해도 올라갈 3위는 못 될 것이다. 맞습니다. 한 가지 그냥 지나갔는데 슬로바키아, 루마니아 중에서는 그럼 누가 3등할 것 같아요? 이 주는 저는 루마니아를 3등으로 예상했습니다. 아, 슬로바키아가 꼴찌다. 네, 결국 이제 1강 체제 조에서 나오는 그 화력이 왠지 다른 경쟁하는 팀들에게는 많은 피로감을 안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1강이 좀 확실해 보이는 곳이 사실 3위가 그만큼 좀 어려워지는 곳이다. 네. 그런데 그 C조 잉글랜드나 뭐 이런 데는 그러면은 그런 논리가 적용이 좀 덜 됩니까? 일단 C조에 속해 있는 팀들이 버틸 수 있는 힘들이 좀 있잖아요. 덴마크나 그 세르비아. 얘기 하시려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1강은 1강인데 골을 막 퍼붓지 못하는 1강이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수비가 불안해서 실점을 많이 하더라도 상대하는 팀들이 골도 많이 넣을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중요한 건 골득실 아닙니까? 네, 그렇게 본다면 잉글랜드는 좀 캐리 케인이나 다른 공격 자원들이 화력은 많이 보여줄 것 같은데 수비의 불안 때문에 실점을 할 가능성이 있고 아, 그럼 의외로 잉글랜드는 큰 스코어 차로 막 여유 있게 이기지는 못할 것이다. 1강은 1강이지만 큰 스코어의 수비 쪽의 실수로 인한 깔끔하지 않은 실점 네. 그런 것들이 이제 3위 경쟁하는 팀에게는 오히려 골득실에서는 다른 주보다는 편안한 환경을 조성해 줄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은 각조 3위 가운데 통과할 팀을 아예 대충 정하셨기 때문에 네네. 3위 팀이 어느 조에서 나오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들어갈 자리가 사실은 그 경우의 수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이미연님은 A, B, C, D조의 3위가 간다. 네. 자, 그러면은 16강 대진표를 아예 그릴 수가 있습니다. 네. 자, 그럼 이미연님의 매우 이른 유로 2024 16강 대진표를 공개하겠습니다. 네. 일단 이탈리아 대 스위스. 네. 네, 지난 대회에서도 조별리그 때 만났었죠. 네. 다음은 독일 대 세르비아, 포르투갈 대 덴마크. 포르투갈은 F조를 1위로 통과하면 프랑스, 잉글랜드는 좀 결승까지 피할 수 있거든요. 상당한 의미가 있네요. 그래서 네. 이거 제가 볼 땐 포르투갈은 대진운이 좀 좋은 편에 속하지 않을까. F조에서 1위를 차지한다면. 예. 그리고 프랑스, 잉글랜드도 모두 1위를 차지하면 결승 대진까지 이들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포르투갈이 왠지 조금 올라가는데 유리할 수 있겠다는. 그러니까 프랑스랑 잉글랜드는 1위를 차지하면 한쪽 사다리에서 만난다.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음은 네덜란드 대 우크라이나, 벨기에 대 크로아티아. 요거 좀 재밌는 대결인데요. 이게 그 네. 루카쿠의 그 배치기가 나왔던 네. 문제의 그 카타르 월드컵 경기의 대진이고요. 그렇죠. 다음은 프랑스 대 체코. 네. 그리고 잉글랜드 대 오스트리아. 마지막은 헝가리 대 스페인입니다. 네, 헝가리 대 스페인도 조금 미묘한 네. 대결일 것 같기도 한데. 재밌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면은 이명철 해설위원님의 이 16강 예측이
과연 실제 유로 2024에서 어느 정도 확률로 들어맞을 것이냐를 아마 지켜보시는 것도 유로 2024를 보시기 위한 또 아주 재미있는 흥미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오늘 굉장히 먼 예측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성심성의껏 예측을 해준 이명철 해설위원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원투펀치 TMF 투머치 풋볼 이명철 해설위원과 함께한 유로 2024 프리뷰 이른 프리뷰 시간을 이것으로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